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화영의 이 범죄 혐의 이게 네. 사실 보통 작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집행유예 나오겠지, 무죄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그동안 너무 재판부가 권력 있는 자, 특히 야당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봐주고 있다 하는 느낌 때문에 저는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4번 기타 쓰신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쓰신 건지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은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6년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설문에 사지선다에 불만이 계신 것 같습니다. 15년 구형했으면 최소 10년 이상이다. 거기다가 심각한 사법질서문란으로 추가 2년, 도합 12년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저희가 무슨 김정숙 씨가 탔던 항공사도 아니고 저희는 좀 많이 부풀리지 않고요. 저 깎는 편이라서.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의견 네. 소중하게 올려주셔서 이분은 네. 그래도 어떤 은우님께서는 네. 법률적 지식, 사법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그 수원지법 형사 11부 2시간 24분이네요. 네, 신진우 부장판사. 예. 요 법정에서 대형 이제 정말 사람들 관심 너무 많을 것 네. 같아요. 오늘 이화영 선고가 있습니다. 일단 혐의 자체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네. 여러 가지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요 두 개가 이제 쌍방울로부터 받은 네. 그 법인카드 네. 그리고 뇌물 요거고요.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바로 대북 송금 맞습니다. 사건입니다. 환치기에서 예. 쌍방울 직원들이 환치기에서 막 몸에 숨기고 뭐 어디 숨겨갖고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라서 거기다가 지금 예. 증거인멸 교사까지 네. 추가가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까지는 징역 12년에 벌금 10억. 예. 와, 세다. 추징 3억 3,400만 원 이렇게 예. 구형을 했고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징역은 15년, 네. 벌금 10억, 추징금 3억 3,400만 원. 와, 네. 큰 돈이네요. 이렇게 했고 오늘 또 같은 선고가 하나의 선고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박용철이라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밑에 있었던 부회장. 쌍방울 그룹 부회장입니다. 예. 이 saram한테는 네가 뇌물을 줬잖아 라고 해갖고 지금 기소를 해서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요걸로 징역 1년 또 요 환치기 한 거 예, 그다음에 대북 송금. 증거인멸한 예. 거 요거에 대해서 징역 1년 2월을 구형해서 이 사람들 지금 검찰로부터 2년 2개월의 형을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영하고 박용철하고 두 사람의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예. 그 검찰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북 분단 현실에서 네.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 고리로 네. 고위직 공무원과 즉 이화영 등등이 그다음에 중견그룹이 즉 쌍방울이 유착해서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네. 매우 사건이 중하다. 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북한이랑 뭐 했다고 했고 뭐 내통죄니 뭐 국가보안법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끼고서 네. 그 기업을 끼고서 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뭐 방북을 하고 스마트팜을 쥐어주고 네. 하는데 그걸 자기 돈을 경기도 예산을 쓰지 않고 네. 그 쌍방울이라는 기업 예산을 행해서 썼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제공을 했을 것이고 예. 했을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 이게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뭘 그 주장하고 있냐면은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부지사가 저지른 일인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지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 네. 지금 이 주장인 거죠. 그렇죠. 하나도 몰랐다.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성립하기까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김성태 씨는 예. 쌍방울 회장 필리핀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도망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홍어 한국에서 배달시켜 먹고 음식도 막 공수해서 먹었다, 김치도 가져다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저 필리핀에서
반바지 입고 있었나요? 반팔 입고 있었나요? 땀뻘뻘 흘리고 있는 골프장에서 잡혔죠. 예. 골프복 입고 있는 예. 그거 사진 여러분 보셨다시피 현장에서 딱 덜미를 잡혀갖고 항구로 송환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모른다라고 하다가 김성태가 진술을 바꿉니다. 아 그거 제가 경기도 대신 내준 돈이에요 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김성태의 진술을 듣고 이화영에게로 이제 향하고 그러고 이화영도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 저 혼자 했어요 라고 하다가 심경이 바뀌어서 또 진술을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다가 부인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화영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라고 하니까 예. 그쵸. 그다음에 다시 진술이 바뀌어서 바뀐 진술을 여태까지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검찰 회의에 의해서 검찰이 예. 이재명을 연결시키고 이재명을 연루시키면 나한테 내 죄를 경감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검찰의 겁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거짓 증언을 했다 하는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술판이 벌어져서 김성태와 이화영을 회유를 했다 하는 민주당의 또 강력한 또 주장들이 나와서 그거를 앞으로 특검도 하겠다 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대북 송금 특검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대북 송금 수사 특검법, 그러니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배지단 대장동 변호사들 명색이 검사 출신 5명이 냈지 않습니까? 네네. 검사들의 수사 술자리 회유 의혹을 특검하겠다고.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회유 조작은 민주당이 했던 거예요. 네. 민주당이 이미 그 사실은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그다음에 북한의 그 누굽니까 송명철 이렇게 하고 선전해서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폭탄주 따라 마시면서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송명철한테 내가 화영이 저 형이야 이러면서 뭐 대북 사업은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제는 방북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진과 동영상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나오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지사한테 2차례 보고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진술도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돈을 보낼 때마다 고맙다고 하면서 통화를 했다 하는 김성태 진술이 있고요. 있었죠. 또 이 이재명과 방북 이 컨셉을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그 작은 언론들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기사가 나왔고 심지어는 연합뉴스를 통해서도 기사가 많이 저희 나왔었어요. 찾아봤죠, 다. 그 2018년 11월 17일에 예. 송고된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네네. 북대표단 경기도 방문 성료 이재명 지사 방북 가시화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저기 보면은 리종혁 저 가운데 있는 조선 안태희 부위원장. 예. 예. 리종혁하고 이재명 그다음에 이화영 저렇게 3인이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사진에 보면 리종혁하고 이재명 두 사람이 전기차에 앉아서 같이 시승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당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북측이 그동안 추진해온 옥류관 경기도 유치 농림복합형 농장 이게 뭐냐면 스마트팜 가운데 글도 써 있습니다. 네. 시범 공동 운영, 문화 스포츠 교류 활성화, 축산 양묘 공동 사업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라고 돼 있고 이 뒷부분에 이 지사의 워딩도 나옵니다. 이 지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왕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일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며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800만 달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네. 북한에다 지어주는 대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라고 북한에서 네. 경기도 쪽에다 요구하고 그러니까 네. 아마 평화 2차례나 방북을 했던 이화영 당시 그 평화부지사 통해서 요청이 왔겠죠. 근데 그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네. 김성태가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줄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500만 달러 갖고 그리고 네. 또 직접적인 방북 북한이 아시지 않습니까? 방북할 때 북한이 그냥 방북 안 해줍니다. 북한은 반드시 방북 대가를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그 방북 대가를 줄 수가 없어요. 네. 네.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나 이재명 현 대표나 자기 돈으로 줄 수도 없고 그 스마트팜은 굉장히 지금 경기도에서 이 핵심 사업으로 북한에 딱 줄 선물 중에 하나로 꼽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0월 25일에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목이 이겁니다. 경기도
8년 만에 재개된 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본격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25일 방북 성과 브리핑 열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저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요. 황해도 지역의 농림복합형 농장 시범 사업. 이걸 구축할 스마트팜, 네. 농가 개량 등과 관련한 경기도의 우수한 농업 기술을 이미 북한에 소개를 했다. 네. 도내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했고 그러니까. 양돈, 양계 등 축산 분야 교류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그다음 밑에가 또 재밌어요. 경기도는 지난 1차 방문 당시에도 황해도 지역 일개 농장을 선정해 양측이 스마트팜 시범 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즉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네. 거예요. 복수로 경기도가 북한과 협의를 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과들을 가지고서 네. 정치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해야죠. 왜냐하면 저때 2018년이 어떤 해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그 엄청난 이제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을 거예요.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차기 잠룡들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뭐 강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 뭐 전부 지자체장들도 다 같이 방북을 하고 했는데 딱 유일한 한 명 이재명은 빠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휴전선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도, 사실 경기도 면적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넓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선 문재인이 나를 엿먹였구나, 물먹였구나. 물먹였죠. 나는 내 길을 따로 찾아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추정이 이제 됐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게 일종의 하나의 승부수 대선 플랜이었습니다. 만약에 갔으면은 뭐 이재명의 급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저 지금 그리고 그때가 예. 잠시 교착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 그걸 추진을 뚫는 할 거죠. 때가 상반기가 이제 화해 무드가 굉장히 많이 네. 조성이 됐고 이 하반기는 좀 교착되고 점점 경색되었을 텐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문재인이 하다가 실패한 거를 이재명이 해냈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맞습니다. 상황이었어요. 공문도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지사 명의로 네. 방북을 추진했던 네. 아태평화위원회에 보낸 거 있죠. 우리 도는 귀위원회에 본 사업의 제안과 협의가 상호 신뢰와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귀위원회의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거 경기도지사인이 찍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평화부지사 전결이었습니다. 네. 2019년 11월 27일 전결인데 네. 찍혀 있는 건 경기도지사인입니다. 자, 저게 있는데 저 정도로 공문을 북에 보냈는데 이재명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몰랐다는 거죠. 얼마나 무능했으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려면 나는 무능했어. 나는 정말 무능해서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 내 바로 밑에 있는 평화부지사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다면 당대표를 계속하면 될까요? 앞으로 또 다가올 대선에 후보로 적합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이 드는 상황 아닙니까? 네. 또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스마트팜에 집중했던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즉 네. NL 운동권들, 주사파 예. 계열의 운동권들은 북한의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당시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 굉장히 농업기계가 바로 선진화되고 있고 새 기계들을 많이 좋죠. 보조금을 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에는 지금 그 헌 농기계라도 굉장히 간절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내줘야 된다라고 해서 뭐 남북 우리 뭐 서로 돕기 뭐 어떤 이런 본부들에서는 또 뭐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 했겠네요. 그런 이제 류죠. 임정석은 NL 아니고 류, 이런 예. 그런 NLU에서 NL 쪽. 계속 예. 농기계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전통적 농업, 북한의 전통적 농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살려준다 하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 측이나 고 관변단체에서는 예.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운동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올라타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더 선진적인 스마트팜을 해드립니다라고 세일즈를 한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정황들을 이런 증거들도 다 남아 있고 사실 이게 이화영 초창기에 저희들이 다 했었어요, 그죠? 네네. 아마 그래서 재판부도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자료로도 다 제출되고 했을 테니까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해서 그렇죠. 선고를 하겠지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도 지금 이화영이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 탄핵을 지금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판결, 이 1심 선고를 무력화시킨가? 덮어야 돼요. 예. 이 유죄 판결 나왔는데 여러분 이 유죄 판결이 왜 나온지 아세요? 더러운 검사에 의해서 조작됐기 때문이에요. 라는 논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검사 탄핵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특검법이 안 되면은 검사 탄핵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화영 씨는요. 지금 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화영 본인은 네. 한중에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화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재명만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화영 씨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인이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부인이요? 아니 지금 자기 부인도 지금 케어하지 않는 남편을 우리가 왜 케어합니까? 하여튼 와, 참 진짜 재밌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떻게든지 네.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키지 않도록 네. 민주당 전체가 그렇죠. 국회의 입법권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한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데 네. 이렇게 집착을 하고 네. 하는 게 이거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진짜 입법권을 입법 농단이라고. 지금 입법농단을 또 증명하는 사례 하나가 예. 이 대북 송금 특검법, 즉 이 지금 이화영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 검사를 탄핵하는 등 이 대북 송금 이 사건을 예. 완전 무력화시키겠다 하는 지금 입장이 점점 전해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마련한 대북 송금 특검법 이 수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수사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 특검법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정말 회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 특검이 발의가 돼서 특검이 시행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검사가 이런 걸 조작했어요. 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범죄 내용을 네. 자수나 자백을 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이 특검법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치. 무슨 소리냐면 너 지금 누구누구 검사, 이정석 검사, 무슨 검사 이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어? 네. 근데 그 검사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면 너한테는 아무 손해가 없고 이익이 될걸?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네. 전 이성윤 의원 네. 이 아침에 나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잘 설계했다면서. 자기가 설계했다. 자기가 이 법을 설계했다면서. 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네. 바로 불과 올해 3월까지도 이 사람은 검사였습니다. 네, 네. 검사였고 문재인 정부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사람이 나와서 검사들의 잘못을 고발하면은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들이 재판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감형을 해준다, 면제를 해준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은 판사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법에 이런 이거를 이제 플리 바게닝이죠. 바게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회유가 일어난다고 회유가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이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플리 바게닝을 특검법에다 명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판단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이건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영역입니다. 네. 그런데 검사가 판사의 영역을 가져다가 너는 죄 빼줄게 라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조항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본다면 저는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아침에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이 정도면은 네.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법률적 효력도 발휘 못할 거다. 위헌 네. 심판이라는 걸 네. 해서 그러니까 이성윤이 혹시 이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 검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민주당 편이고 뭐 한 거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영원히 검찰을 사랑하는 이런 뼛속까지 검사인 녀석?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폭탄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닐까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비싼 말이 전철 안 타고 돼요. 오시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셨네요. 정말로 말이 안 되니까. 네, 정말 말이 안 말이 되죠. 안 되니까. 네, 이거는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고.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이거를 자기가 설계했다고 자랑을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검사였던 사람이.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정말 이화영 형량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했더니 놀라운 사안. 무죄에 나올 것이 아까 3%였나? 아까 2% 아니었어요? 무죄 2%였어요. 지금 3%로 늘었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될까?